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3월 15일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지시한 것의 이행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그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보완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핵실험 걱정했더니 미사일까지 준비하는 건데 이게 이번 무수단 미사일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일본인 가운데 김정은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한 요리사는 김정은이 울컥해서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을 쏜다는 말까지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안보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수단이라는 미사일 있잖아요. 네. 며칠 전 실패한 것 같은데 또 쏜다고 준비하나요? 네, 그때도 정보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두 네. 발 정도가 대기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발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실패해버렸거든요. 네. 저걸 수직으로 세워갖고 쏘는 과정에서 그냥 터져버렸다는데 네. 그래서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어떤 수정을 했는지 그리고 한번 실패하게 되면 이제 바로 못 쏘니까 여러 가지 그 부지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쏠 준비를 한다. 네. 그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큰 차량에 실려가는 것 바로 저게 무수단 미사일인데 저게요. 4월 15일 날 실패했는데 열흘 만에 또다시 쏘려고 준비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무수단 미사일이 네. 그 같은 원리로 사용된 게 얼마 전에 지난 23일 날 쏜 SLBM이 그 소련제 무수단 미사일을 갖다가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원리인데 지난번에 SLBM 발사하다가 왜 30km 가다가 공중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래서 두 개가 왜 실패가 되느냐면은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연소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연소의 비중이라든지 추력 같은 걸 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재원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3월 네. 그 24일 날 왜 고체 연료 로켓 엔진 네. 지상 분출 시험을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4월 23일 날 SLBM 쐈을 때 네. 그때 어떤 근거를 얻었을 것 같아요. 바로 저거죠. 네. 저렇게 미사일 저걸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서 네. 저 무수단 미사일 원래 해군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SLBM에 이용해서 그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네. 3월 잠시요. 15일 그러면 날 좀 정리하자면 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서 R-27이라는 미사일을 수입했습니다. 이걸 개량을 해서 수입이 아니고요. 네. 거의 공작 차원에서 밀반입했습니다. 밀반입했다. 네, 그건 아주 북한 정보 조직의 대성공입니다. 아,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네. 그거를 왜 분해했다가 다시 합치는 리엔지니어링, 카피라 그러죠. 그걸 네. 통해서 무수단을 역설계를 해서 무수단을 이미 먼저 시작했고요. 이어서 북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 쏘는 거는 북극성이 됐고 땅에서 쏘는 이거는 무수단 미사일이 됐는데 이게 왜 다른 미사일하고 달리 위협적인 거죠? 이유가 다 있겠죠. 저거는요. 네. 북한이 만든 과거의 스커드나 노동은 핵탄두를 탑재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을 빨리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네. 계속해서 실험할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자, 그럼 예. 그 소련에서는 그 무수단 미사일을 수없이 발사 핵탄두를 해서 많이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저 세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핵탄두 탑재가 못되는 걸로 돼 있고, 안 되고요. 노동 미사일은 탑재 가능하고, 네. 아까 보인 무수단도 탑재 가능하고, 대포동 미사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위협적이냐 하면은 5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가 장착한 미사일을 해서 500kg 이하로 경량화하고 부피를 약 60cm까지 줄인다면은 스커드 미사일에도 장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위협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좀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를 좀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언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거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이렇게 막 분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맞는 말씀인데 네. 핵탄두를 장착해서 공격한다 그러면 네.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아직 5차 핵실험을 안 해가지고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면전이 벌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건 북한이 분명히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선제 공격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갖는다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북한이 핵으로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선제 공격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그 군부하고 네. 이 안보기관이 가기 때문에 매번 예의 주시한다고 밀리고 이번에도 예의 주십니다. 우리는. 네. 저 북한이 저거를 딱 만들어서 쏜다 그러면 그거는 하기 전에 하기 쉽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 격언은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네. 국제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 결심사항이고요. 결심해서 저걸 타격해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작적으로도 공작 조직을 해서 파괴해라. 대통령 결심사항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언론사 우리 대표들을 만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를 불러서 지시를 해야 됩니다. 군 네. 최고 통수권자로서 해서 하게 되면 북한이 전쟁을 할 거다라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의외로 조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군사 전문 기자가 됐던 이정훈 편집위원은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군과 이제 정보기관에서 일하셨던 이제 전직들이신데, 김교 교수님 생각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종훈 기자 생각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완성되기 전에 하면 이미 너무 늦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4자회담, 6자회담에서 시간만 벌어주고, 대북제재 안보리에서 5차례 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만 고도화시켰지,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이스라엘처럼 확실하게 이제 더 5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네.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것 같으면 사전에 격파하겠다 이런 거를 한미 MC를 군사회의를 통해서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같이 한번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만약에 진짜로 최종적인 핵 공격 같은 확신이 들지 않은 가운데 하면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그게 정치적으로나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위치나 좀 안정적인 위상을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물렁하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7개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계속 명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네. 따라서 미국도 저기 2003년도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계속 그렇게 쌓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수작전을 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라. 그다음에 이제 미니트맨 3를 갖다가 미국에서 쏴가지고 태평양까지 중간에 있는 섬까지 맞추는 걸 보여주는 네. 것이 전부다. 만약에 북한이 핵으로 도발한다면 미니트맨 3를 북한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네. 능력을 보여주니까 북한이 도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맞는 네. 것이지 선제 공격을 해서 전면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2월 7일에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한 이후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건 고체 연료라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가 임박했다고 예측할 수 있지만 고체 연료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보면은 네. 스커드, 노동, 무수단이 다 액체 연료예요. 네. 그럼 저렇게 기립을 시킨 다음에 연료를 주입하면 우리 인공위성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체 연료 같으면 미리 집어넣었다가 동굴에다가 집어넣었다 이동식 발사대가 한 100기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발사하면 징후 포착이 안 되니까 기습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요, 인터뷰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 지금 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인 요리사잖아요. 이 양반이 평양에 들어갔나 보군요. 네. 저거는요, 김정은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김정은은 기분 나빠서 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남북 간에 네. 정보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공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지금 정찰청국의 대자 데려왔죠. 네. 국가보위부의 간부도 데려왔고요. 네. 외교관도 끌고 오고 있습니다. 데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총력을 다해서 과거 자기를 배신했던, 그리고 김정일의 요리사를 책을 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딱 저런 걸 보임으로 해서 네. 우리를 엿먹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공작전이 벌어졌고요.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러시아에서 태양 아래 드라마 다큐 만든 사람이 왔죠. 이거는 네. 또 우리 공작 조직이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남북이 공작전이 최고조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인터넷 보도판인데, 이렇게 김정은을 이렇게 만나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위치까지 있는 사람이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인 요리사인데, 이 대목을 좀 확대해 볼까요?
김정은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면서 얘기합니다. 전쟁을 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북한의 외교 담당하는 사람이 미국에 접근을 해봤더니 미국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한테 북한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그래서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 첫째, 네. 뭐 전쟁을 할 마음은 없다. 뭐 이거는 뭐 진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전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교 쪽 사람은 리수용 외무상인 것 같고, 네. 리수용이 미국에 가가지고 네. 미국이 만약에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하면 자기들도 핵실험 안 하겠다 이런 네.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네. 미북한 간의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욱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기가 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김정은이가 상당히 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그 고도로 계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다만 저 사람이 욱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네. 사람을 죽이거나 네. 고아를 다스릴 때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사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처형을 하고 그런 면에서 뭐 일정한 잣대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욱해서 미사일 쏜 것은 저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네. 아하.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제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후지모토 겐지가 어떻게 북한을 갔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친북 발언을 하고 있고 장단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네. 이 리수용이 가서 분탕질 치고 온 거를 저렇게 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 친구가 뭘 받았는지 북한 네. 공직 조직에서 누구랑 협조해서 갔는지를 네. 일본 공안 당국이 수사할 수 있는지 네. 못한다면은 일본이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빵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말까지 했군요. 손수호 변호사. 이게 네. 믿기십니까? 사실은 그 후지모토 겐지가 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참 좀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요. 자기 호텔이에요? 그렇습니다. 운전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라는 점, 네. 과연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뭐 분석해 주신 대로 어떤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대결 국면에서 자기 편을 좀 포섭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연출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증입니다. 그 북한이 김정은이가 궁지에 모일 때면 네. 가끔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대일 외교 플레이를 해요. 네. 얼마 전에는 왜 농구 선수 로드만을 불러가지고 미국을 이간질 시키지 않았습니까? 데니스 로드만. 예, 그렇죠. 예. 이번에는 후지모토 겐지를 불러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거죠. 나는 착한 네.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네. 미국이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다. 네. 그런 걸 대외적으로 이제 선전시키려고 이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지모토 겐지가 한 번 배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옛날에 김정일을 극진하게 모셨기 때문에 네. 나한테 한 번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내가 다시 은혜를 베푼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후지모토 겐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줌으로써 자기의 그 살인마라는 이미지, 네. 그다음에 뭐 정신병자니 뭐 폭군이 이런 이미지를 이제 불식시키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후지모토 겐지가 결국 이런 고강도 압박 국면에서 평양을 드나들면서 북한이 바깥 세상에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베 총리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정보당국은 과연 이 후지모토 겐지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재밌는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일반인이 찍은 것 같은데요. 독일에 있는 미군이 훈련하는데, 자, 지금부터 영상 공개하겠는데 하늘에서 뭐가 많이 떨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수송기에서 낙하산이 줄줄줄 떨어지는데 저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보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주로 요건 장비를 사람인 것 떨어뜨리는데. 같네요. 네. 자, 그런데 저렇게 군용 수송기 C-130 같은데, 네, 뭐가 떨어지는 거죠? 저게 이제 네. 그 공군 사령부별로 우리 같으면 7공군이고 일본 같으면 5공군이고 이런 공군 사령부별로 공중으로 무기와 장비, 식량 같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네. 공수단이 편제돼 있습니다. 아하. 저거는 흠비라는 육군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송기에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예, 보면 지금 저거 흠비 차량인데 낙하산을 달아서 떨어뜨리는 예, 거예요. 예, 그 전술 공수라 그러는데 네. 이 전쟁 시에 이제 그 전방 부대라든지 이런데 네. 저런 그 찝차라든지 험비 같은 차량을 보급해주고 뭐 탱크 같은 것도 줄 때도 있고 네. 이런 걸 전략 공수라 그러는데 제가 미사일 훈련할 때 한번 타봤거든요. 네. 바퀴가 커다랗고 이 완충이 충동력이 좋아가지고 흡수력이 좋아서 네. 야지와 험지를
잘 기동하죠. 대단히 비쌉니다. 저 간단합니다. 우리 네. 저 세월호 침몰했을 때 고박을 제대로 안 했죠. 네. 짐을 제대로 안 먹었을 때 배가 확 터널하니까 자빠지면서 짐이 잡히면서 배가 넘어갔거든요. 네. 저거 173 공수여단 저기 탄 사람들, 그다음에 공군 부사관들이 저거 묻거든요. 네. 제대로 안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분기 헌비 차량을 사고입니다. 이제 지상에 투입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데 보통 낙하선 2개를 같이 묶던데 그걸 단단히 못 묶는 바람에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봤더니요. 3대가 저렇게 연속해서.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인데 저렇게 연속으로 한 거는 뭐 저 매뉴얼대로 안 한 거거든요. 저거 미군도 기합 단단히 받아야 됩니다. 자, 기합을 단단히 받아야 될 곳은 한 군데 더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지금 이제 그 검찰이 그 군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군 무기 체계에서 불량 장비를 무려 100배나 뻥튀기해서 판 사람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 비리, 또 이제 방산 비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무려 100배나 가격을 뻥튀기 했고, 또한 네. 국산 저가 부품을 미국산 고급 부품으로 속였는데요. 무려 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네. 이제 그 중소 그 방산 업체를 운영하는 이제 황모 씨였는데요. 이제 그 밸브나 베어링, 핀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작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3,000개를 제작해서 팔았는데요. 뭐 해군에 있는 그 주력 함포, 또 이지스함에 들어간 함포죠. 또 육군에 이런 자주포에도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이제 그 저가 이런 그 질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군수의 그런 네. 그 수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제가 이걸 좀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예. 우리 국방 편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의도적으로라도. 네. 우선 이거를 수사한 데가 검찰의 방산비리 합수단입니다. 네. 합수단이 지금 최윤희 합참의장, 황길철 해군총장 수사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네. 저게 만들어진 거는 대통령 지시사항 때문에 검찰이 만들어서 움직였는데 방산비리가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이걸 잡았는데 네. 제가 뭐 여쭤보겠습니다. 저기서 밸브나 베어링이나 핀이 방산 부품입니까? 방산품입니까? 그런데요, 이제 요게 이제 수사 발표를 보면 밸브나 베어링 핀 같은 게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작죠. 보통 한 2만 원짜리쯤 된다는 그런 작은 부품인데 해군이나 육군의 함포에 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네. 건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방산업체는 94개인가 5개 지정돼 있어요. 이 업체는 그 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군대에서 많은 걸 사가고 있는데 군에서 저 군인들 먹기 위해서 김치가 납품하는 게 그게 방산품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방산품이라는 아닙니다. 말이 그건 일반 군수품입니다. 네. 컴퓨터 같은 것도 방산품 아닙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 포 자체는 해군에서 쓰는 76mm 함포는 이탈리아제 겁니다. K9 네. 자주포에도 저런 자주포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 부품을 국산화합니다. 네. 국산화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과거에 미군에서 부품을 받으면 2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200만 원. 그걸 2만 원에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하면 비쌉니다. 네. 근데 이거를 미국의 시스템이었을 때는 미국 시험 성적표가 붙어야 되는데 네. 그걸 저기 보내서 받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네. 생략한 채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잘못이죠. 근데 국산화 과정을 하다 보면 값이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분도 쓰고 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서류가 잘못됐다 없다는 걸로 모는 거거든요. 우리가 초기에 국산화하는 게 다 이런 과정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2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미국제로 둔갑시킨 다음에 200만 원에 납품 팔았는데 그냥 2만 원에 팔았으면은 문제가 없고 그게 바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진 않은 아니,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고 네.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심장을 이식한다. 네. 간을 이식한다서 아무 사람 거나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다 검사하고 맞을 때 이식이 가능해서 그리고 살까 말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밸브 베어링 핀이라 그래도 동류 사이에도 전용 못하게 하는 게 그 맞는 부품을 사용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또 국산 거를 미국제로 둔갑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든 무기가 전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밸브나 베어링 핀 하나만 잘못돼도 가다가 어마어마한 오작동이 나. 그전에 미국 인공위성 하나 폭발한 것도 핀 하나 때문에 그랬고 네. 중동 전쟁 때 이집트가 탱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네. 수리 부속품 저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탱크에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밸브나 베어링 핀이 핵심 부품이면요. 우리 네. 방사청이나 이런 데도 절대 바보 아닙니다. 저건 네. 우리 기품원에서 잡아냅니다. 근데 네. 저게 들어가서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쓴 거고 네. 문제는 우리 방산품이 이 삼성전자의 노트북처럼 생산량이 소비가 매우 많으면은 네. 아마 저 기업들도 미국에서 검사 받아갖고 똑같다 증명했을 겁니다. 근데 네. 저게 해군이 우리 76mm 함포를 다는 배가 20척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매번 검사하게 되면은 저 비용이 2만 원에서 200만 원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하나만 하잖아요, 개발을. 그러니까 한 번 뭐 받았던 거를 카피해서 쓰거나 생략하거나 했을 텐데 네. 성능은 거의 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국산에서 2만 원짜리를 만들었는데 200만 원짜리 미국제라고 한 건 명백한 잘못이고 서류도 가짜로 만들었겠죠. 다만 이거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군한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국산화가 좀 지장을 받는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거 일단 뭐 국산화를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재발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물건을 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의 그 수사에는 적발된 것 하나 찾아냈습니다.